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은 칙칙했던 한 남성의 삶이 누군가의 따스한 온기 하나로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무채색에서 채색으로 바뀌는 그의 삶에 귀 기울여 보실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회장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무채색의 사무용 가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남기태 회장은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집중력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의 시선은 자꾸만 책상 서랍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40년 넘게 간직해온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져서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얇은 종이였습니다. 그 편지는 남기태에게 평생의 후회를 상기시키는 증거물이었죠. 매번 그 편지를 볼 때마다 기태의 가슴은 먹먹해졌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어요. 젊은 시절 기태는 대학생이었고 서윤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여학생이었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기태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둘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고 함께 공부하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서윤은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기태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하지만 기태의 부모는 집안의 격이 다르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기태의 집안은 대를 이어 사업을 해온 부유한 가문이었고 서윤은 시골의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거든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문벌을 중요시하던 시대였고 기태의 부모는 아들의 결혼 상대로 서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라. 그런 시골 처녀와 결혼하면 안 된다. 내가 물려받을 사업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봐라. 부모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기태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기태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선택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 다른 집안의 딸과 결혼했고 서윤은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죠. 몇 년 후 기태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서윤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죠. 편지 봉투를 받았을 때부터 기태의 손은 떨렸습니다. 편지지는 얇고 낡았고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은 흐트러진 글씨가 있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서윤의 마지막 힘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태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만 같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도서관에서 함께 보낸 오후들, 캠퍼스를 걸으며 나눈 대화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야.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나는 행복했어. 어떤 글씨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마지막 글씨가 너를 지켜주길 바라. 그 편지를 받은 지 사흘 뒤 서윤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태는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어요. 부모의 만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비겁해서였죠. 그는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서윤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이제 기태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윤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녀의 기일이 되면 그는 그 편지를 꺼내 읽곤 했고 그때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원망했어요.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태는 서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녀와 함께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녀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윤은 항상 옳은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녀의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이 기태에게는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태는 평소보다 일찍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경부터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했던 터라
일찍 출근해서 업무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비서실에서 정리해둔 하루 일정표와 결제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회의들과 결제 사항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기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사이사이에 하얀 메모지 한 장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 비서들이 남기는 업무 관련 메모들과는 달리 이 메모는 개인적인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 조정 요청드립니다. 오후 3시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급한 일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연락드립니다. 이서연. 기태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회의 시간 변경 요청은 자주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글씨체를 유심히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 글씨체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기태는 메모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자의 획, 기울기, 심지어 줄 간격까지 모든 것이 40년 전 그 편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특히 요라는 글자 끝에 둥근 모양과 드라는 글자의 각진 부분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착각하는 것일까 싶어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기태는 서둘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40년 넘게 간직해온 서윤의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고 종이 가장자리는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2장의 종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글씨체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기태는 돋보기까지 꺼내서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글자의 굵기, 기울기, 줄 간격, 심지어 점과 획의 모양까지 비교해 봤어요. 아무리 봐도 같은 사람이 쓴 글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서윤은 4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럴 수가 없는데. 기태는 중얼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글씨가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는 혹시 자신이 나이가 들어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봐도 확신이 들었어요. 이 글씨는 분명히 서윤의 것과 같았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이름은 이서연이었습니다. 서윤과는 성이 다르지만 이름의 한 글자가 같았죠. 연이라는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었어요. 기태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태는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문체도 정중하고 차분했어요. 서윤이 항상 편지를 쓸 때 사용하던 어조와 비슷했습니다. 기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이서연이라는 직원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의했어요. 비서는 그녀가 최근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6살 정도의 여직원인데 성실하고 일 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기태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캐묻기는 어려웠죠. 기태는 하루 종일 그 메모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자꾸만 딴 생각을 했고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서윤의 모습과 그 메모의 글씨체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기태는 인사팀에 연락해서 이서연의 인사기록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었지만 회장의 입장에서 직원 현황을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26살의 계약직 사무직 직원이었고 학력과 경력은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지가 기태의 눈길을 강하게 끌었어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지명을 본 순간 기태의 가슴이 다시 격하게 두근거렸어요. 덕산면은 서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연이 졸업한 중학교의 이름이었어요. 덕산중학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기태는 그 학교 이름을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개인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을 찾아낸 곳은 기부 관련 서류였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난 10년간의 기부 내역을 모두 찾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뒤지던 중 덕산중학교에 매년 상당한 금액의 장학금을 기탁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태 자신도 잊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는 서윤을 그리워하며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고향 근처 학교들에 몰래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이서연이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하나였을까? 기태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덕산중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충청도 사투리가 그를 더욱 서윤의 기억 속으로 끌어들였어요. 교무실에서는 처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기태가 장학금을 기탁한 후원자라는 것을 확인하자 조금은 협조적이 되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학생이 있었나요? 지금 26살 정도 될 텐데 그 학생이 제가 지원한 장학금을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 학생 잘 기억나요. 정말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회장님께서 지원해 주신 장학금 덕분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학생을 찾으시는지 기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지원한 장학금이 서연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그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었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기태는 서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웠죠. 회장이 갑자기 말단 직원에게 관심을 보이면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그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오후 기태는 회사 복도에서 서연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바삐 걸어가고 있었는데 기태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키는 160cm 정도였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옆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서연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기태는 서윤의 모습을 연상했어요. 차분하고 우아한 움직임이 서윤과 비슷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남았는데 그것마저 서윤이 즐겨 사용하던 향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기태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다고 말이죠. 며칠 후 기태는 서연에게 직접 말을 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정기 보고서를 비서실에 제출하러 왔을 때 기태는 마침 복도를 지나가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평소 직원들과는 거리를 두는 편인 기태였지만 이번만은 예외였습니다. 이서연 씨,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나요? 회장실로 와주세요.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가 있어서요. 회장실에 들어선 서연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기태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별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기태는 책상 위에 메모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메모, 당신이 쓴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잘못 쓴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중하고 깔끔하게 잘 쓰셨어요. 다만 글씨가 참 독특하다고 생각해서요. 어디서 이런 글씨체를 배웠나요? 서연은 약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배운 건 아니고요. 원래 제 글씨가 조금 독특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할머니께서 엄마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를 못 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기태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제가 5살 때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가끔 꿈에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가 키워주셨죠. 기태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서연이 26살이니까 그녀의 어머니는 약 21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서윤이 죽은 시기와는 맞지 않았지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서윤이에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지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셨던 건가요? 기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그리워했던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적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께서 엄마 얘기를 별로 안 해주셔서 그냥 젊은 시절에 서울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고만 들었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정말로 우리 엄마를 아셨던 건가요? 기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이 서연의 어머니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서윤이 이미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21년 전까지 살아있었을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요. 혹시 같은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를 정말 아셨던 건가요? 저는 엄마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없거든요.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이제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기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오래전 일이지만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기태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서연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와 후회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을 선택해야 했어요. 그날 밤 기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서윤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서윤은 분명히 4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21년 전까지 살아있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기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자신에게 거짓 소식이 전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글씨체가 그렇게 똑같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출생지도 서윤의 고향과 너무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태는 서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 씨, 어제 얘기 계속해 볼까요?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저도 정말 궁금해요. 회장님께서 엄마를 어떻게 아셨는지. 기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와 어머니는 대학 시절에 연인 사이였어요. 연인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회장님이 제 아빠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21년 전까지 살아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로는 엄마가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큰 상처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대요. 그 후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저를 낳았고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기태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자신과 헤어진 후에도 살아있었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 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어머니가 보낸 편지는 정말 마지막 편지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편지요? 엄마가 회장님께 편지를 보냈나요? 기태는 서둘러 서랍에서 그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예요. 40년 전에 받았는데 어머니의 유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은 편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글씨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글씨, 정말 제 글씨와 똑같네요. 신기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엄마가 쓴 거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 과거에 대한 얘기라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할머니가 자주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마지막에 계속 같은 말을 하셨대요. 어떤 글씨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라고요. 할머니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기태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말은 서윤이 40년 전 편지에 쓴 문장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서연의 어머니도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혹시 정말로 같은 사람인 것일까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서윤이 확실한가요? 다른 이름은 없었나요? 네, 확실해요.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정말 이상해요. 왜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이 회장님께 전해진 걸까요? 기태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혹시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소식을 퍼뜨리신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저를 완전히 포기하게 하려고요. 살아있다는 걸 알면 제가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죠. 서연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회장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네요. 그런데 왜 헤어지셨어요? 기태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버렸어요. 부모님 반대 때문에 정말 비겁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당시에는 집안의 격이 중요했거든요. 저희 집안은 부유했지만 어머니는 시골의 가난한 집 출신이었어요.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셔서 저는 결국 굴복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보니까 기태는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서연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도 분명히 회장님을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할머니 말로는 엄마가 가끔 멍하니 앉아서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대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이에 두고 서윤의 사랑이 딸을 통해 다시 전해진 것이었어요. 기태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기태는 서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를 정식 직원으로 승진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서연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못다한 것들을 당신을 통해서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도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제가 엄마의 딸이라서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서연은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기태는 서윤과의 추억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 서윤이 좋아했던 책들, 그리고 그녀의 꿈이었던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엄마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어머니는 책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언젠가 시골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엄마의 꿈을 이뤄드리는 건 어떨까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의 고향에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의 이름으로요.
기태는 그 제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서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들은 함께 덕산면에 내려가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연이 서윤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반가워했습니다. 서윤은 마을에서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유명했거든요. 마을 어르신들은 서연을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서윤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 정말 기뻤을 텐데.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기태와 서연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기태는 서연을 딸처럼 아꼈고 서연도 기태를 아버지처럼 의지했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윤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진짜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와 회장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긴 메시지도요. 기태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은 틈틈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기태가 들려준 추억들과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서연은 기태에게 업무 관련 메모를 남겼어요. 기태는 그 메모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글씨를 볼 때마다 서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기억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태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두 장의 종이를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는 40년 전 서윤의 마지막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서연의 첫 메모였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글씨체는 비슷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달랐어요. 서윤의 글씨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체념이 담겨 있었지만 서연의 글씨에는 새로운 시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이제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서연의 메모를 받을 때마다 기태는 서윤이 마지막 편지에 쓴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글씨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 정말로 그 글씨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윤의 사랑이 딸을 통해 이어져 내려와 기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예전에는 냉정하고 엄격하기만 했던 기태가 직원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된 것이죠. 서연을 통해 서윤의 선량함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기태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기태 회장의 사무실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도 서연이 남긴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회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검토 후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태는 그 메모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의 글씨는 여전히 서윤의 것과 닮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기억만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었죠. 매일 아침 그 글씨를 보는 것이 기태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서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글씨였어요. 그 책에는 서윤의 짧지만 깊이 있었던 생애와 기태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감동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서윤의 진실한 사랑과 기태의 깊은 후회에 마음이 아팠다고 했어요. 서연은 어머니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도 차근차근 찾아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던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왜 그런 특별한 글씨체를 갖게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특징이 아니라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전해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태는 서연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물론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느꼈어요. 서연 역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던 자신에게 기태가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특별한 가족이었죠. 덕산면에 세워진 서윤 도서관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개관 이후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 책을 읽었고 어른들도 조용한 시간을 보내러 왔어요. 도서관 한편에는 서윤의 생애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의 복사본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글씨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마을 아이들은 그 글귀를 보며 글씨의 소중함과 마음을 담아 쓰는 것의 의미를 배웠고 어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되새겼습니다. 특히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자주 찾아와서 서윤과 기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관계를 돌아보곤 했어요. 회사에서의 서연의 위치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장의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는 시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서연은 어머니처럼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태는 서연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랑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비록 서윤은 이미 세상에 없었지만 그녀의 딸을 통해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후회에 매여 살지 않고 현재의 소중함을 알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서연의 책 엄마의 글씨는 출간 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서연은 책의 인쇄 수익을 모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금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기태와 서연은 함께 서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마을 뒷산 작은 언덕에 있는 소담한 묘소였어요. 기태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윤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제야 왔어. 정말 미안했어. 내가 남긴 딸 서연이를 만나게 되어서 너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서연도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이 저를 통해 기태 아버지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정말로 글씨가 사람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날 밤 기태는 서연과 함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윤이 좋아했을 법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에서 그들은 책을 읽으며 서윤을 그리워했어요. 기태는 서연의 글씨로 쓰인 독서 기록장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윤의 사랑은 그녀의 글씨체를 통해 딸에게 전해졌고 그 딸을 통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고 사랑의 기적이었어요. 어떤 글씨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 서윤의 마지막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정말로 사람을 지켜주었어요. 기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고 서연에게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태의 책상 위에는 서연의 새해 인사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엄마의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태는 그 메모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어요. 이제 기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요. 서윤의 사랑이 서연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온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랑은 순환하며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기태 회장의 사무실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도 서연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회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검토 후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태는 그 메모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의 글씨는 여전히 서윤의 것과 닮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기억만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었죠. 매일 아침 그 글씨를 보는 것이 기태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어요. 서연과 만난 지 벌써 6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기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기계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을 통해 서윤의 사랑을 다시 느끼면서 기태는 자신도 모르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에는 냉정하고 엄격하기만 했던 기태가 직원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된 것이죠. 실수한 직원에게도 인내심을 갖고 지도했고 어려운 일이 있는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서연을 통해 서윤의 선량함과 포용력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기태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권의 책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엄마의 글씨로 정했습니다. 그 책에는 서윤의 짧지만 깊이 있었던 생애와 기태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감동적으로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기태가 들려준 추억들과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세심하게 정리해서 어머니의 삶을 생생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서연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해야 했을 때 얼마나 아팠을지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태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평생 그것을 후회하며 살아온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말이죠. 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서연은 자주 기태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추억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기태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기태는 그때마다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서윤이 좋아했던 책들, 그녀의 작은 습관들, 웃는 모습, 심지어 화가 났을 때의 표정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면 볼을 살짝 부풀리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던지 저는 일부러 어머니를 놀려서 그 표정을 보곤 했어요. 기태가 들려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들으면서 서연은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주로 어머니의 착하고 성실한 모습이었는데 기태가 말해주는 어머니는 더 생동감 있고 인간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장난스럽고, 때로는 고집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워하는 평범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덕산면에 세워진 서윤 도서관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개관 이후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 책을 읽었고 어른들도 조용한 시간을 보내러 왔어요. 기태와 서연은 주말마다 도서관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청소를 도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두 사람 모두에게는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도서관 한편에는 서윤의 생애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의 복사본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태와의 대학 시절 사진들,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서연이 쓴 어머니에 대한 글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글씨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 이 문장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마을 아이들은 그 글귀를 보며 글씨의 소중함과 마음을 담아 쓰는 것의 의미를 배웠고 어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되새겼습니다.
특히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자주 찾아와서 서윤과 기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관계를 돌아보곤 했어요. 어느 날 기태는 서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의 고향에 작은 출판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출판사요? 네. 어머니가 책을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글을 잘 쓰잖아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나 아이들의 동화책 같은 것들을 출간하는 작은 출판사 말이에요. 서연은 그 제안에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태는 서연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서윤이 꿈꿨던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비록 서윤은 더 이상 세상에 없었지만 그녀의 꿈과 의지는 딸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서연의 위치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장의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는 시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서연은 어머니처럼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서연의 꼼꼼함과 배려심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도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머니 서윤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기태는 가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어요.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기태와 서연은 함께 서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마을 뒷산 작은 언덕에 있는 소담한 묘소였어요. 하얀 눈이 내려 주변을 고요하게 덮고 있었고 묘비 앞에는 서연이 가져온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윤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올릴 수 있었어요. 서윤아, 이제야 왔어. 정말 미안했어.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남긴 딸 서연이를 만나게 되어서 너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서연도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엄마의 깊은 사랑이 저를 통해 기태 아버지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정말로 글씨가 사람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날 밤 기태와 서연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윤이 좋아했을 법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에서 그들은 책을 읽으며 서윤을 그리워했어요. 기태는 서연이 쓴 어머니에 대한 글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직접 보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력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었어요. 정말 잘 썼어요.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기태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덕분이에요. 아버지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기태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기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녀지간보다 더 깊은 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태의 책상 위에는 서연의 새해 인사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 올해도 엄마의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태는 그 메모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적힌 첫 번째 메모였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서연의 책 엄마의 글씨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기념회는 덕산면 도서관에서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과 기태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서연의 학창시절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 대한 글을 낭독했어요. 엄마는 제게 글씨를 통해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제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이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서윤과 기태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딸을 통해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특히 기태가 마지막에 한 말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윤이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였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흔적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책은 출간 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독자들의 후기에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책의 인쇄 수익을 모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금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덕산중학교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는 일이기도 했고, 기태가 무의식적으로 해온 일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기도 했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서관 주변에는 서윤이 좋아했다는 벚꽃이 만개했어요. 기태와 서연은 벚꽃 아래에서 어머니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태는 서연에게 서윤과 함께 벚꽃을 보며 했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머니와 약속했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매년 벚꽃이 필 때마다 함께 꽃구경을 하자고요.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키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저를 통해 함께 있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기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서윤이 서연을 통해 자신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벚꽃 아래에서 서윤을 위한 작은 추도식을 올렸어요. 서연이 준비한 어머니가 좋아했다는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서윤과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함께 엄마의 꿈을 이루어 나갈게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엄마가 함께요. 그날 밤 기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서윤을 만났어요.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기태야. 우리 딸 잘 봐줘서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우리의 사랑은 서연이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기태는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넘게 품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마침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윤의 용서를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기태의 책상 위에는 서연의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어제 꿈에서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있어서 기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기태는 그 메모를 보며 놀랐어요. 자신과 똑같은 꿈을 꾼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윤이 정말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글씨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 서윤의 마지막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정말로 사람을 지켜주었어요. 기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고 서연에게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제 기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후회에 매여 살던 사람에서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에 희망을 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서연 역시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더욱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덕산면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습니다. 서윤과 기태,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고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영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떠나도 진정한 사랑은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져 나갔어요.
서윤의 사랑은 딸을 통해 기태에게 다시 전해졌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기태와 서연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윤의 사랑으로 연결된 특별한 가족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